반갑습니다. 네, 박도원입니다. 제가 원불교를 알게 된 계기는 아버님 열반으로 인한 천도제를 원불교식으로 지내면서 원불교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갑작스러운 아버님 열반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이 충격과 그리고 저 또한 상당히 의지를 하고 있었고 제가 늦게 딸을 그렇게 염원하던 늑둥이로 좀 딸로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아버님 열반으로 인해서 처음 원불교를 접하고 그리고 천도제를 통해서 제가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교를 그 당시에는 입교를 했었었는데 바로 교당은 다니지 않고 한 2, 3년 정도 후에 교당을 다니게 됐는데 천도제가 끝나고 나서 집에 교전이 놓여져 있었었는데 바로 그때는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한 2, 3년 정도 후에 교전을 펼쳐보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딱 그게 처음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몇 페이지 이게 쭉 봤는데 대체 이 원불교란 종교가 뭐지? 너무 이게 궁금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교당을 찾았어요. 대체 원불교가 이게 뭐냐, 무슨 종교냐. 그래서 처음에 인연이 된 곳이 광주교당에 제가 청년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청년회를 좀 다니면서 원불교를 얼마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임원을 맡았었는데 그 당시 임원을 맡으면서 원불교에 이렇게 나온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좀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걸 보고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을 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보자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 너무 변했어. 왜 이렇게 변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원불교인대로 했는데 이렇게 변한 건가? 난 내 마음 공부를 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변해 보이나? 그렇게 마음을 이제 임원을 하면서 많은 경계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공부심을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교당을 나가지 못하고 이 원불교가 일단은 좋다. 내가 해보니까는 변화가 있다. 근데 내가 늦게 이 원불교를 알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나는 출가의 길은 좀 염원을 하지만 늦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출가선 세지 못했어요. 속으로만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이 원불교 길을 내가 정말 가야 되었으면 참 좋겠다, 갔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출가의 마음을 바로 선택하지 못하다가 작년에 이제 교당을 바빠서 이제 좀 제가 못 나가다 보니까는 또 마음이 심란해지고 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체 이 마음 공부가 뭐고 이 원불교가 뭔지 정식적으로 교리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교당을 이제 또 다시 노크를 했어요. 공부를 하려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찰나에 인연이 이제 이 출가의 기도 내 스스로 이게 자력으로 안 되고 참 타력으로서 또 그런 인연이 있어야 되겠구나 또 그게 느낀 게 교무님께서 출가를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인연으로. 그래서 출가의 길이 나한테 정말 티켓이 왔는데 그 당시에도 또 막상 또 선뜻 뛰어들지 못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염원했는데도 그러면 이제 간사 생활하고 좀 이렇게 좀 생활해봐라 해가지고 그 티켓을 잡고 이제 성지에서 간사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 길은 정말 더 바른 길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라고 느끼고 출가의 선을 세워가지고 지금 세도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무님들과 이제 함께 지내면서 제가 추구를 하고 그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게 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저걸 내가 성취를 하면 그게 내 마음의 자유이고 내 안에 평화를 줄 거야.
이걸 내가 획득하면은 그 길은 나의 길이고 나한테 행복을 줄 거야. 그런 생각을 살았었는데 그 길이 막상 와서 보니까는 정말 방향로도 없고 그 목표라든지 내가 하고자 했던 게 정말 이 그 기준이 벗어나 그 우물 안에 갇힌 그 안에서 제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시비에서 막 그 흔들리고 있었던 그 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정말 좁은 울타리에서 그 이 생이 현생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그냥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는 이 저를 바라보면서 아, 이 원불교 법은 이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길을 가고자 하는 길이 정말 표준을 잡고 이 길로 살면은 성공하겠다. 정말 내가 원하는 마음의 자유의 길이 여기 있고 그리고 생사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다른 데서 이제 방황을 했었지? 그런 거를 많이 참여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이 길에 와서 확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무 출신을 해서 정말 이제 더 나온다 하면은 가장 먼저는 제 스스로가 변화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저희 종교는 신앙과 수행이 두 개로 나눠진 게 아니라 또 하나로 신앙도 하고 수행도 하고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변화가 되고 또 내가 이 교법으로 행복해하고 변화된 모습을 갖고 간다 하면 그 밖에 나가서 또 내 주위 인연이라든지 그리고 전무 출신으로서 그게 교화에서도 되고 그로서 일단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그 확인시켜 주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로 들어온 이상 또 과거에 다시는 그쪽으로 생활 습관을 고쳐 나가고 그리고 대종사님 교법을 제가 실천하고 스스로 실천하고 또 점검도 받고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그런 공도의 정신 또 남한테 이익을 주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갖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공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공심을 갖고 공도의 주인으로 돼서 세세생생 사람들을 제가 이끌어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광고등학교 법당 출신 삼동원에서 간사 근무를 한 최원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출가를 하게 된 이제 제가 원불교를 알게 된 건요. 원래 가족들이 원불교하고 인연이 없는 가족이어가지고요. 어렸을 때는 원불교를 전혀 몰랐었고 그 이제 원래 여산에 있다가 익산 시내로 오게 됐는데 오게 되면서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중학교에서 제가 적응을 좀 못해가지고 그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이 이제 교당이 아니라 그 밑에 법당, 학교 법당이 있었거든요. 학교 법당에 많이 가는 것을 보고 친구들을 따라서 많이 법당에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불교하고 인연이 되고 법명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출가를 하게 된 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역사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게 사학과를 가서 사학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국가에 도움이 되고 세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사학을 연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가 꼭 거기를 생각하지 않아도 원불교 교무가 돼서 그것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불교하고 인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원불교 교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이제 원불 출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사근무지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삼동원에서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이게 많이 전무 출신으로서의 서원이 이제 점점 확고해지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뭐 저 집안 일로 좀 뭔가 좀 불안하고 해서 우연히 불교인 줄 알고 찾아갔었는데 그게 원불교 서명교당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반에 학생 60명 중에서 원불교를 다니는 학생 한 10명 정도씩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교당에 서명교당에 그 원불교 다니는 학생의 숫자만 한 100여 명 됐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됐고 굉장히 참 뭐 다니는 게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오고 나서 조금 등한시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을 원불교로 끌어넣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제 같이 원불교를 다니면서 다시 원불교에 대해서 쭉 계속 평생을 같이 다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족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생활의 표준, 그다음에 우리의 정신의 표준이 원불교 교리고 곧 이야기의 중심이 또 원불교가 되고 하니까 모든 게 문제 해결의 어려움은 원불교의 어떤 교리 내지는 생각, 사상 이런 것들로 다 귀착이 되고 또 사실 뭐 이 자랑입니다만은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법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잘하고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편하고 그렇습니다. 좀 자랑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도 또 아들, 딸들도 다 그렇게 좀 스며들어 있고 그게 제가 원불교를 다니는 굉장히 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명은 양태종입니다. 교무님한테 여쭤봤더니 큰 종과 같이 울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평이라고 영광 밑에 한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에 그 구남매, 저희 구남매 중에 8번째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아버님보다 농사를 더 잘할 겁니다. 아마 내가 원불교를 전혀 몰랐을 때는 그냥 잘 살면 돼라고 생각했던 게 원불교를 만나니까 중심을 더 잡고 가는 부분과 원망구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쪽으로 개념 정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몰랐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냥 잘 살면 돼. 남 도와주고 살고 나가 아닌 남도 있잖아. 뭐 이런 생각. 뭐 연불이라고 하는 뭐 아미아타월 이런 것도 합니다. 진짜 안 할 것 같죠. 생긴 건 안 할 것 같죠. 진짜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경계에 사람은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접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접하죠. 성인군자도 접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그래 이런 저 사람도 부처님이라고 하니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 스스로에 대한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중생들은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탐진치와 시기질투로서 마음 편한 날이 없고 불보살은 천당을 만들어가고 서로 도와서 웃음 그칠 날이 없이 낙생을 한다. 화를 윽박지르면서 결국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상대방한테는 지옥과 같은 좀 답답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같이 지도해서 방향을 잡아줘서 그 사람이 지옥의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한 장의 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해코지 하는 게 이 생활이 아니고 남을 모르는 거를 좀 잡아주고 방향을 해서 좀 복을 지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나에 대한 복을 또 짓게 되는 이런 게 이 원불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생겨서 안 된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생기냐를 또 따져보면 관심 부족이었던 거죠. 근데 그 관심 부족이 그 담당하는 그 사람만의 문제였을까? 더 넓게 보면 나 스스로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지도해주고 교육해주고 하면 결국은 인과 보응의 이 순리에 대한 부분으로 일상생활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그 장문선교들을 만났을 때 그 무렵쯤에는 제 친구들이 여자친구 뭐하냐 물어보고 어디서 만났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상당히 좀 그랬어요. 원불교라고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서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원불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좀 알더라고요. 옛날보다는 많이 알더라고요. 정말 더 많이 알게끔 하고 싶습니다.
내 이득만 챙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득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앞으로 좀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 한마디가 목표로 딱 가름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